근데 여기 앞에 계신 분들 PPT를 붙여야 되거든. 오늘 종이 PPT를 끝나고 왔나? 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상 말씀드린 이야기가 오늘 이 집회의 취지입니다. 우리 이제 금맨은혜를 시작하고 오늘 집회를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죄입니다. 나쁜 여자들은 거기 속에 안에서 지웠다는 이것도 너무나 거절되는 지웠다는 네, 대한민국의 꺼져가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오신 분들 큰 피켓도 있고요, 종이 피켓도 있고요, 현수막 앞을 중심으로 한 줄로 앞에부터 줄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자리가 비지 않도록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 서명이 저 뒤에 있으면 의미가 없는데 서명 박스가 우리 송 대표님, 송 대표님 어디 계실까요? 그거를 자리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걸 앞으로 좀, 네네. 시작 전에 잠시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경인의 트래픽 토론에 박스에 올라와서 락키즈 페이지가 왜 안 되는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권여사님 반갑습니다. 확실히 함성 소리가 바뀌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관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원 남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자리에 대한민국 20대 여자 청년으로서 락키즈 폐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복잡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4월 초 납폐죄 위헌판례를 앞두고 있죠. 지금까지 납폐죄를 폐지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고 우선되었지만 지금 저 젠더,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사회적 여론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은 왜 납폐죄를 유지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건데 세상에 근데 나한테 전혀 세계적으로 음식을 유일하게 그때는 헌법에 따라 폐할 생각을 보완했어요. 2008년 잠시 후면은 이곳에서 이제 기자회견이 이루어집니다. 남사님 반갑습니다. 어느 때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또한 인터뷰는 끝나고 하자고 하니까 인터뷰는 조금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현재 대한민국은 납폐죄를 유지하는 현재에도 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바쁜 시간에 헌재 앞으로 달려와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켓이 종이 피켓도 있고요, 큰 피켓도 있습니다. 예, 뒤에 계신 분들 팔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단 사진 찍을 때는 두 손 양팔 위로 번쩍 드셔서, 예,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도 지금 팔 아프시니까, 예. 일단 제가 준비 말씀드릴 때 해주셔서 앞에 있는 기자분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예, 목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저기 지금 방송에 나오는 게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집회했던 내용이에요. 예. 예, 안 끄셔도 돼요. 아직 틀어주세요. 네. 경제적 사회적이었습니다. 보통 미혼모들이 실수로 잘 모르니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거 없어요. 근데 낙태이니까 사회 공정을 공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슷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젊은 시민분들한테 술 많이 먹었어요? 아니요. 더 술 먹어가는 거 보니까 아니야. 아, 오래니까 왜 안 오세요? 아파가지고. 어디? 아니, 나까지 나는 공원초도 먹는 줄 알았지. 멀리 가길래. 동대문. 진짜. 어제 의원님이 네. 집에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택시타고 뭐 그런 데 많이 가가지고 건너면 도망가지 마고. 자, 여기 안에 박스 안에 편지 봉투가 더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눈물 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이 봉투에 낙태의 죄를 유지해야 된다는 서명지를 담아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따 기자분들 오셔서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하나 손글씨로 써서 이 속에 100명이 들었을 수도 있고 10명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국민의 민심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몇몇 학부모들, 몇몇 시민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 박스에 반 박스가 찼습니다. 정말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이 이걸 좀 아셔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속에 저기 이 서명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하나 주소를 보내셔서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셔서 종이 피켓 하나씩 들어주시고요. 예, 큰 피켓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조금 더 붙여주셔요. 조금만 오실게요. 옆으로요. 저 글자가 다는 거 같아요. 옆으로 조금만 더 오실게요. 예, 옆으로요. 옆으로 조금만 더 오실게요. 네. 네. 조금만 더 오실게요. 이건 다른 분한테 주셔야겠다. 네. 다. 저기 피켓 거꾸로 드신 분 계시네요. 저기 뒤에 계신 분, 여기 어머니 저기 누구야? 여기 뒤에 어머니 피켓. 예. 우리 앞에 계신 기자분들을 위해 우리 피켓 한번 높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 팔 아프시겠지만 우리 기자분들 지금 한번 사진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에 뭐라고 작은 피켓이 있냐면 이것이 진짜 국민의 뜻이다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진짜 그러면 국민의 뜻이다 외쳐주세요. 건너편에 저 음향 좀 꺼주세요. 건너편에 음향 좀 꺼주세요. 자, 제가 이것이 진짜 그러면 국민의 뜻이다 외쳐주세요. 이것이 진짜 아침 안 드셨어요? 배고프시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것이 진짜 이것이 진짜 네, 감사합니다. 예, 뒤에 계신 분 좀 내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좀 기다려야 될까요? 네.
얘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사진이 크면은 안 들어가요. 예, 코스모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서명을 보내셨다는 의미로 지도에 빨간 스티커를 붙여주셨습니다. 뭐 북한 빼고 다 보내셨네요. 네, 북한도 연락이 됐으면 보냈을 건데 안타깝네요. 서명은 네. 그렇지만은 저 강원도 쪽은 상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듬성듬성 붙었고 나머지 지역은 예, 많이 보내셨습니다. 예. 검경 집단이 예, 한보 정도만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한보 정도만 이동하시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좀 시간이 지체됐지만 저희가 많은 그동안 작년 5월달부터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쭉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수고와 또 눈물과 땀이 이곳에 묻어 있습니다. 4월 11일, 아마 4월 11일 날 이 건이 다뤄질 걸로 예상이 되어지면서 지금 더 많은 국민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오늘이 우리의 국민의 목소리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과 시민 또 학부모님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토요일 광화문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과 출산은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고 또 여자만의 고유한 인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가질 수 없는 권리예요. 근데 이러한 권리를 법으로서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 있는 법을 없앤다는 건 저는 아이를 5시간 낳은 엄마의 입장으로서 또 여성의 입장으로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엄마들, 아빠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태아의 생명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과 자기 결정권과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 번이라도 자식을 낳아본 엄마라면, 한 번이라도 자녀를 양육해본 엄마라면 쉽게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자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낙태죄가 꼭 유지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아는 뱃속에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입니다. 제가 태아는 생명이다 하면 생명이다를 3번 외쳐주십시오. 태아는 생명이다. 이게 잘 들립니까? 태아는 생명이다.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뱃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궁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픈 주장들을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아가 여자의 뱃속에서 수정되는 순간 새로운 생명체로 또 다른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뱃속의 태아를 죽인다는 건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내 것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헌법재판소까지 달려와 주신 것 같습니다. 기자님들께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국민의 소리가 중립적으로 정확히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낙태법이 유지돼야 여성의 인권이 보호됩니다. 낙태법이 유지돼야
태아의 생명이 보장됩니다. 낙태법도 폐지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 남성 책임법도 제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쪽 여성분들이 가장 주장을 많이 하는 게 왜 여자만 책임지냐, 남자도 책임져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참에 남성 책임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공평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서 뱃속에 우리 아이들이 태아가 죽어가는 생명이 되지 않도록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법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책임질 수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뱃속의 아이를 죽여서 되겠습니까? 낙태죄를 유지해서 생명 존중 사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를 유지하여 생명 존중 사회 지켜내자! 낙태법이 있어야 여성의 인권도 보호된다! 태아는 뱃속에 수정되는 순간 생명이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라! 네, 감사합니다. 다 준비가 됐나요, 대표님? 송 대표님? 네, 그러면 우리 4월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269조 1항을 지키고자 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름가치 시민연합 대표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막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러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국민의 소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5이나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뱃속의 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막둥이가 이제 1학년을 들어갔는데요. 이 막둥이를 낳지 않았으면 어떠했을까? 사실 이 사회에서 아이를 5 키운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재롱을 피고 엄마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순간들을 보면서 정말 이 생명을 낳기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행복감과 감사함을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외치는 그분들에게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그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아이를 한번 출산해서 낳아보시고 그 행복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정말 강하게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서두가 길었지만 오늘 몇 분의 발언자들이 있으십니다. 이 발언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이뤄내는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소중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발언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자유인 네트워크의 대표로 계시는 우리 이수진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가능하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 1항에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낙태 시술한 의료 종사자는 형법 제270조 1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두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사를 받고 있고 4월 11일 판결 날 것입니다. 통상 낙태죄로 불리는 이 조항들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2번째로 2012년 첫 심리 때는 재판관 8인 중 4인 합헌, 4인 위헌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생명의 단계에 따라 다른 수준의 대우를 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태아를 생성 중인 생명이라고 개념화하여 완성된 생명인 온전한 인간보다 가치가 덜한 존재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12주까지의 태아에게는 정신 능력이 없다거나 24주까지의 태아는 호흡이 불가능하여 모체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의 독자적 생존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태아의 생명 가치를 상대하여
낙태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정신 능력을 잃거나 의료기기에 의존하여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할 수 없듯이 태아 역시 사고 능력이나 생존 능력이 없다고 해서 가치가 덜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12년에 낙태죄 합헌 판결 때에도 헌재는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독립하여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 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며 인간이면 누구나 신체적 조건이나 발달 상태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생명 보호의 주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태아의 귀한 생명은 2012년대의 판결과 같이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태아가 성숙한 인간과 동등한 생명권을 갖는다면 낙태는 원치 않는 출산에 따르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임산부의 택할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낙태 옹호자들은 낙태야말로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임산부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마지막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이의 목숨을 희생시킬 수 없듯이 임산부의 삶을 위한 태아의 희생도 허락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어려움은 태아의 희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100만 낙태죄 합법화 서명을 한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낙태죄 위헌 청구 소송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담화문에서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며 그들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은 청소년들에게 금욕을 강조하지 말라며 청소년들에게도 성적 자기 결정 권리라는 이름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2 교과서에는 어른들도 모르는 피의법을 12가지나 기술하고 있고 실제로 콘돔 끼우는 법을 실습한다고 학생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이건 성관계를 맘껏 해도 되는데 피임을 잘하고 만약 운이 안 좋아서 아기가 생기면 자유롭게 낙태를 하게 해달라는 주장과 연결이 되면서 너무 소름이 끼쳤고 아이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출산율도 줄어드는데 이거야말로 아이를 어려움으로 내모는 학대 아닙니까? 여성은 자연 분만을 할 경우 태반이 자연 박리되면서 자궁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태를 하면 인공적으로 도구를 이용해 자궁 내막을 긁어내게 됩니다. 피부에 반복적인 상처가 위험하듯이 낙태를 하게 되면 자궁이 내막이 손상되고 반복적이면 곪고 염증이 반복되는 골반염으로 시달리고 자궁 내막증, 유착, 통증, 또 원하는 때에 임신이 되지 않는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여성의 인권을 위한 것입니까?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사회를 위한다면 현재의 낙태죄 합헌을 유지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작 나라를 위한 법조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합헌을 유지해 주실 것을 재판관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뒤에 후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태죄 합헌을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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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뱃속의 태아는 뱃속에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칼날이 들어왔을 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지켜줘야 될 약자이고 소수이고 인권의 보호를 받아야 될 것이 태아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태아의 생명권을 무참히 밟아서 되겠습니까?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라! 태아도 생명이다!
두 번째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덴 페이폴 미스트리 대표로 계시는 우리 허 베드로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10계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계명까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낳아준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제5계명입니다. 그 이후로 대인관계, 사회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처음으로 나오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인하지 말랍니다. 그만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아주 중요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아주 끔찍한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여탈권은 오직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만 있으며, 그러므로 자살, 타인에 대한 살해, 특히 태아에 대한 생명까지도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큰 죄악이며 하나님의 권세를 유린하는 크나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 중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생명까지도 귀중히 여겨서 그런 생명도 보호하자는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유독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귀히 여겨야 마땅할 태아의 생명은 무슨 마치 거추장스러운 껌딱지처럼 여기고 흉물처럼 취급하여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그 생명을 제거해 버리겠다는 이 사악한 태아죄 폐지야말로 참으로 가장 가정스러운 위선이요 심성보다도 못한 부끄러운 짓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가장 사랑하러 정성껏 돌보아줘야 할 책임을 가진 부모가 앞장서서 자기 몸속에서 자라가는 태 생명을 죽여 없애버리게 해달라니 이 무슨 천인 공노할 끔찍한 만행인 것입니까? 낙태죄야말로 일반 살인죄보다도 더욱 가중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 비속에 대한 살인죄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슨 인권을 들먹인다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창하는 한편 가장 최소수자, 가장 최소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임의로 죽일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또 이 망발은 무엇입니까? 아니 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저분들이 어찌하여 가장 소수자요 가장 나약한 태아의 생명을 죽여달라는 이런 가짜 인권파리들을, 이것은 사악한 거짓 위선 거짓말쟁이들이 실수일 뿐인 것입니다. 바로 그 배경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협의회, 페미니스트 단체, 환경단체, 노동단체 등 사회주의 좌파 인사들, 이 사람들이 뒤에서 함께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약자 중에 최약자요 소수자 중에 최소수자인 태아에 대해서 그토록 무자비한 살해와 폭력과 인권유린을 감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들의 가증한 이율배반과 편향적인 이중잣대, 잔인한 야만성, 양두구육의 위선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는 바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논거로 세상에서 가장 최소수자요 최약자인 태 생명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대량 살세하려는 그런 흉악한 도모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 도리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인권을 들먹이면서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거짓의 압이 마귀의 하수인일 뿐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며 당장
그 사악한 거짓 술수들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그들의 뒤에는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여성가족부 진선미 씨와 국민의 인권을 유린 말살하는 데 혈안이 된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씨가 가장 뒤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끔찍한 대량 태아살인죄를 교사하는 낙태죄 폐지에 가담한 자들이여, 마음속에 은밀히 품었던 생각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대화와 행동 하나하나를 저 천국의 CCTV에 정확히 낱낱이 매 순간 찍어서 반드시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유념하고 당장 거짓 실수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죄악은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 해결하여 드러나서 대량 영아 학살죄에 대한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국내에서 태어난 아기가 불과 30만 명에 불과하다 합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해서 급격히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낙태살인으로 죽어간 생명이 17만 명이라고 정부에 신고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 안 된 모든 낙태 건수가 물경 매년 110만 명에 육박한다는 이 놀라운 끔찍한 현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매일 840명가량 태어나고 그 대신 매일 3,000명의 아기가 살해당하고 있다는 근거인 것입니다. 이 수치는 10년이면 1,300만 명, 20년이면 2,600만 명, 무려 북한 동포 숫자를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세상에 40년 지나면 그 숫자는 물경 5천만 명의 생명을 죽이는 대량 학살의 그 원인이 바로 낙태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살인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 코앞에 닥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 낙태 살인을 허용해달라는 게 과연 제정신입니까? 하나님을 또한 저희들이 제 소견대로 제멋대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런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태아 살해죄 낙태를 제멋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추악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운운하고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장은 물론 학업이나 가사, 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오히려 임신과 낙태에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껏 섹스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낙태 살인을 마치 용변 후에 화장지를 찢어 버리듯이 손쉽게 일상적으로 낙태가 실현될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 발산을 위해서 양심의 가책을 떨어버리고 제멋대로 하룻밤 섹스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 몸속에서 자라나는 그 생명을 무참히 죽여버리겠다는 이 짐승보다 더 잔인한 야만성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짓말을 둘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여성단체들, 페미니스트, 좌파단체들은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모든 사악한 음모를 중단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죽이는 범죄를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인간의 권리라고 정의한다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앞세워서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주장은 마귀의 괴율이요 속임수일 뿐입니다. 낙태는 살인죄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최소수자, 최소약자인 태아를 친부모가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존귀속 살인죄일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마저 폐지한다면 끔찍한 대량 살생을 초래하는 것은 명약관한 일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몇 년 전에 간통죄 폐지에 이어서 이번에 또한 만약 또다시 태아살인죄를, 낙태죄를 의원 판결을 내린다면,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대한민국의 기둥뿌리가 통째로 뽑히는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로서 대한민국의 5천만 명이 조직적으로 10개명 제6개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다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핵전쟁 참화가 올 것인가? 적화 통일될 것인가? 경제가 폭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더 끔찍한 심판을 당할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쩌면 이 살인공화국, 이 낙태죄를 합법화하는 이 조직적인 반역 행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와 징벌이 무섭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요, 유남석 재판소장, 서기석 재판관님, 조용호 재판관님, 이선혜, 이석태, 이은혜, 이동석, 이영진, 강기영 재판관님들이요, 헌법은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의구한데 어찌하여 신뢰에 편승하여 정치적인 판결을 하려고 하는가? 제발 개인의 가치관이나 편견에 의해서 좌우되지 마시고 오직 대한민국 헌법 조문에 입각하여 부디 올바른 판결을 내리셔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폐하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박 대통령 탄핵 판결에 이어서 거듭 헌법에 위배되는 오판을 내린다면 헌법재판관들 한 분 한 분 그 이름은 망국노라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지옥불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호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낙태죄 하면은 여러분 합헌판결 세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태죄 합헌판결, 낙태죄 합헌판결, 낙태죄 합헌판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국가인권회는 이 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마치 낙태죄 폐지가 시대의 흐름이고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그런 프레임을 국가인권회가 만들어가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낙태죄가 사라진다면 생명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도덕적 타락, 성적 문란과 생명 경시 사상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967년 영국에서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에 낙태 건수가 1000%나 늘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많이 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해져서 혼외 출산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 생명을 인간의 뜻대로 만드는 인간 배아 실험이 진행됐고 대리모가 합법화되고 엄마 아빠가 아닌 여러 부모를 가지게 되는, 정말 가정이 붕괴되는 이러한 일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니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죽인다는 이 무시무시한 단순한 이유 하나인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몰고 올 파장이 그보다 훨씬 크다는 걸 우리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대표로 우리 길지아 학부모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사는 학부모입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서 태아는 생명이다 라고 외쳐야 되는 이 현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태아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던 태아의 미래가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낙태되지 않고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태어남, 탄생 그 자체를 감사하고 축하해야 하는 걸까요?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수정부터입니까? 인간의 형태가 갖추어지는 시기부터입니까? 완벽한 모습을 갖추어야만 생명입니까? 태아는 생명입니다. 자연적인 과정을 거치면 아기로 자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아라는 과정이 없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아는 세포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태아였습니다. 누군가가 태아를 죽이려고 한다면 정부는 가장 약한 존재, 말도 못하는 태아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낙태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까? 태아가 고통을 느끼기 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합니까? 또는 심장이 뛰기 전입니까? 지각 능력이 생기거나 뇌파가 측정되기 전까지입니까? 어떤 기준이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낙태 허용에 대한 잘못된 기준은 결국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존엄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한 생명, 인간으로 자라게 되는 태아는 존엄합니다. 경제적 상황, 산모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상태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합니까? 낙태가 안전합니까?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부터 인간의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까? 좋은 말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여성의 권리, 태아를 죽일 권리는 인권이고 태아가 태어나서 살아갈 권리는 인권이 아닙니까? 어떠한 이유와 상황을 놓고 어떤 생명은 보존하고 말지, 생명이라고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을 규정하는 권한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용되는 기준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시기를 허용 기준으로 정했다면 나중에는 출산 직전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출산 직전에도 낙태가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태아의 크기와 형태, 발달에 상관없이 임신 1주부터 임신 40주의 태아는 모두 태아입니다. 낙태는 그저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낙태는 선택이 아닙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준비가 잘 되어서 계획하고 낳은 아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낙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학업, 형평 등은 낙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생명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이라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뱃속의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면 우리가 임산부를 배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임산부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걱정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태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모와 태아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낙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낙태 전문의였던 한 의학 박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임신과 관련해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의 절대 다수는 임신 후기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생명이 위험한 임신 상태로부터
여성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은 군만이었고 근무하는 동안 산모를 구하기 위해 고의로 아기를 죽여야 했던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궁 외 임신 같은 경우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치료이지 낙태가 아닙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겪게 될 어려움들에 대한 걱정과 자신의 편의를 위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해결책이 생명을 죽이는 끔찍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미혼모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단체나 지역 공동체 나아가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낙태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온갖 이유, 변명을 들어가며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권을 행사했으면 이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낙태가 가진 윤리, 도덕적 문제는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편리함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태아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태아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부모의 외침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일부 여성계와 국가인권회와 여성가족부는 아마 그 낙태 비범죄 주장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낙태죄를 없앤다고 낙태죄가 살인죄가 아니겠습니까? 예, 생명을 살해했다는 양심의 가책은 계속 남게 될 거고 일평생 여성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말고 우리는 남성 책임법도 같이 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낙태죄를 유지해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낙태죄를 폐지 주장하기보다 남성 책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 유지하여 여성 인권을 보장하라! 낙태죄 폐지보다 남성 책임법을 제정하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결혼에 관한 관계 대표님이세요. 예, 헤세드 결혼 문화선교회 대표로 계신 우리 주요셉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명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옆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12년도에 다행히 4대4로 낙태죄가 유지가 됐는데 그때도 사실은 위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2019년도에 특정한 여성 단체들, 페미니스트들이 주장을 하는 일부 단체들이 여론몰이를 해서 지금 낙태죄를 또다시 위헌을 판결해달라고 제청을 해서 또다시 위헌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진정으로 여성들만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성들 몸속에 있는 태아가 여성들만의 것입니까?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성들은 마치 자신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생명체가 거추장스러우니까 여성의 행복권과 자기 결정권에 위배되니까 마음 놓고 삭제해도 된다고 너무나 무서운 계획을 하고 무서운 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여성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성들의 피해를
과장하고 들춰내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자신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태아가 임신돼서 출산되기까지 여성들에게 너무나 힘든 고통을 주고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강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성들의 몸속에 자신이 주관할 수 없는 자신의 몸이 아닌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논리로 오히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직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다 가져다 옵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유엔에서 여러 가지 인권을 말하고 각 나라에다가 압력을 넣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유엔 여성차별협약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유엔 여성차별협약위원회가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위원에 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들의 특정 페미니스트들의 입장만을 대변해서 다수 여성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특정 여성들의 입장만을 대변해서 낙태죄 위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문화사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1953년도에 낙태죄가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제정되었다가 언제 폐지됐습니까? 1973년도에 그 유명한 로 대 웨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1973년 1월 22일 날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인 로라고 하는 그 가명을 쓴 여성이 웨이드라는 텍사스 지방검사 그에게 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간 내용을 보면 두 여성 변호사의 사주를 받아서 강제로 강간당해서 폭행돼서 잉태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그 판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20년 후에 자신의 자서전을 발표하다가 그 현장에서 풀립 벤 햄이란 목사님과 낙태죄 반폐지, 낙태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낙태의 그 죄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의 경고를 받고 당신이 20년 동안 2,700만 명이라는 생명을 죽였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회심해서 결국에는 완전히 프로 초이스 운동을 하다가 프로 라이프 낙태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죽기까지 그분은 그러한 신념하에서 지난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낙태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고 수많은 생명을 살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시는 이러한 낙태죄가 합헌이 되고 더 무방비로 얼마 전에 뉴욕에서는 출산 바로 직전까지 낙태를 허용해도 된다는 이러한 무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가장 연약한 인권을 논하고 있는 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주장할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권을 주장하는 분들, 저는 인권파리 장사꾼들이라고 말합니다. 인권파리 장사꾼들은 가장 약자인 소수자를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LGBT 동성애자들을 지지할 때는 우리 다수 일반 이성애자들에 비해서 소수니까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문제도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하면서 여성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얼마든지 자신의 행복권을 추구할 권리를 줘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고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한다는 많은 이유를 들어서서 그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가치를 폄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목숨을 함부로 다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가치가 그 어떤 여성들의 편의성과 사익에 비교하고 견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페미니스트들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페미니스트는
1, 2, 3물결을 지나서 이제는 젠더 페미니즘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여성의 권익만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젠더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성에 무참히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여성의 인권과 상관이 없음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무조건 갖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대하의 생명은 그 어떤 이론, 그 어떤 사익에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고, 그 태아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이 자리에 와서 태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라! 이러한 여성들의 편향된 페미니스트 여성 단체들이 일방적으로 여론몰이를 몰아가고 일반 언론에서도 저들의 입장만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썩어먹었기 때문에 편향되고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것들, 특정한 자신들의 입장과 동등한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들은 청와대 청원 2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서 언론을 다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숫자가 얼마입니까? 120여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서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짜고 치는 것처럼 특정한 숫자를 부각시켜서 그보다도 몇 배가 되는 120여만 명의 이러한 서명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청와대는 분명히 인식하고 여기 계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분명히 받들어서 낙태죄 유지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장하겠습니다. 낙태죄 유지 선고하라! 선고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낙태죄가 왜 헌재까지 오게 됐냐면 2017년도에 여성단체에 의해서 국민청원이 올라갔습니다. 낙태죄를 없애야 한다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만 명이 거기에 청원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낙태죄가 이제 합헌이냐 위헌이냐 넘겨지게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낙태죄를 유지해야 된다는 서명은 120만 정도가 가깝습니다. 그러면 23만 명에 의해서 위헌의 여부를 결정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유지해야 된다는 이 반대의 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낙태죄는 이 수만 봐도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청와대의 방식 아닙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해왔으니 이 숫자를 보고 낙태죄를 당연히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중립적인 판결이라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관에 계신 재판관님들 23만 명으로 낙태죄 위헌을 심사하시려고 하셨다면 120만 명을 보시고 낙태죄를 유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합헌을 즉각 선고하라! 낙태죄 26조 9조 1항을 유지하라!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1인 시위와 기자회견과 집회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 공동대표로 계시는 우리 박경미 대표님 성명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낙태반영 성명서를 읽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유지 120만 서명 국민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또다시 낙태죄 위헌 심판 청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69회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가
헌법 위반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낙태죄 폐지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2017년 9월 30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한 달간 23만 5,372명이 동의한 것이 언론에 보도돼 형법 269조와 270조에 해당하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1심 단결에 짧은 시간 내에 120만 명의 서명을 이끌어낸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2017년 12월 한국천주교에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2018년 3월 22일 100만 9,577명이 서명해 낙태죄 규정 위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에서도 낙태죄 유지를 청원합니다라는 탄원서에 1차, 2차, 3차 합계 총 11만 7,513명이 서명을 제출했고 오늘 4월 3일 추가로 10만 명 이상의 서명인이 동참한 것입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에 헌재와 언론이 엄중히 인식하고 신중히 보도하고 판단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반갑습니다. 인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태아 또한 생명이기에 누구도 임의로 태아의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태아에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강력하게 자기의 권리를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성들이 자기 몸 안에 또 다른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겠다고 잔인하게 주장하고 있는지요. 서슴없이 또 다른 생명체인 태아를 내 맘대로 제거하겠다는 건 지나치게 편의적이며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위기에 다시 한번 현행 낙태죄를 유지시켜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허락치 말아주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120만 명 서명 국민 뜻 무시 말고 낙태죄 폐지 청원 즉각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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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태아 살인인 낙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 없다. 태아 살해로 인한 생명 경신 풍조로 출산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며 저출산 국가 부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낙태와 출산 기피의 문화, 죽음의 문화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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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다.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앞세워 태아의 인권을 차별하고 짓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 낙태 비범죄화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기는 즉각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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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정부는 남성 책임법과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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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앞으로 우리는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가르칠 것이다. 낙태죄 존치를 위한 거룩한 싸움에 적극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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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2019년 4월 3일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회 65개 단체 성명서였습니다. 네, 해드릴게요. 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애쓰셨습니다. 올 겨울 그렇게 추운 날에 1인 시위와 집회와 기자회견 등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좀 올바른 판결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올바르지 못하고 분명히 많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낙태 반연 대표로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시고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며 안타까워했을 우리 송혜정 대표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신 우리 언론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 2월 18일 날 서명 운동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탄원서라도 내보자,
그래서 옆 사람들끼리 그냥 몇 개의 서명이라 넣어보자 했는데 마치 사람들이 온 국민이 서명을 하고 싶고 의사표현을 하고 싶은데 의사표현을 할 곳이 없었던 것처럼 일파만파로 퍼져가면서 너무나 놀라운 속도로 저번에는 거의 1000%가 넘는 속도로 서명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작년 5월부터 매일 여기서 낙태죄 폐지를 막았으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매일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명제를 받는 데 중심이 되었을 뿐입니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작년 3월 22일 날 한국 천주교회에서 100만 명의 서명을 낙태죄를 유지해달라는 서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를 안 지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의 뜻이 묻어져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옵기는 많은 언론들이 오셨는데 이 국민의 뜻을 좀 표현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연합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서명지가 날아온 곳을 표시한 곳입니다. 여수, 거문도, 제주도까지, 섬에서까지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하고 계셨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봉투를 아예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많은 봉투가 당일 속달로, 등기로 정말 제가 이 서명지를 보면서요 피눈물을 흘립니다. 매일매일 받으면서 이분들의 서명이 정말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희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저도 집에서 밥만 하다가 시위 쓰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정말 태아를 뱃속에 안고 누군가가 이 태아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엄마의 심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론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언론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이 낙태죄가 폐지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낙태하는 왕국이 되지 않도록 제발 좀 막아주십시오. 정말 피 흘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거 매주 기자회견 준비하는 거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피를 말립니다. 피를 말려. 그렇지만 피를 말렸으라도 대한민국에 나온 이 태아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엄마의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여기 보시면 온라인 서명이 지금 아침에 뽑은 게 15,760개인데 지금까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0% 정도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서명을 또 정직하게 해야지 중복돼서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중복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 바쁘게 해서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오늘 제출은 118만 612명을 거치고 실제로 온라인에서 2만 명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2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20%라도 중복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제출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언론의 말로만 표현할 뿐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바라옵기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 낙태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낙태를 합법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묻겠습니다. 헌법재판관님, 우리 태아를 살육당하게 하시겠습니까?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아홉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옳은 판단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셨습니다. 예, 여기 피켓에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이 만약에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이번에 판결을 내리신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생명살인의 방조자이고 협조자이고 교사자입니다. 헌법재판관은 낙태죄를 유지하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수용하라! 태아도 생명이다! 정말 뱃속에 아이를 품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 뱃속에 수정되는 순간 나와는 다른 새로운 생명체입니다. 그 아이를 죽인다는 건 살인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여기 오신 많은 언론 관계자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일방적인 그 페미니즘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 의견을 중립적으로 저희 의견을 좀 받아들여 주셔서 이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이 간절한 의견들을 언론에 중립적으로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아 살인인 낙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합헌을 즉각 선고하라! 낙태죄 269조를 유지하라!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의 뜻을 수용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을 다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태아들을 반드시 살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9시 반 2019년 생명대행진이 있습니다. 광화문 북측광장 여기에서 생명대행진을 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그곳에 참석하셔서 이번 토요일 9시 반 광화문 북측광장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뜻을 실제 여러분들 오셔서 행하셔서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침묵하시면요 그것이 바로 태아를 살리기 길을 이끄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4월 11일까지 꼭 지켜봐 주시고요. 예, 함께 모든 집회와 모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태죄 우리나라 생명을 선언하는 네, 오늘 안녕하세요. 이 낙태법 폐지가 언제쯤 되는, 낙태법 그 판결이 언제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4월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국민 여론이 뜨겁기 때문에 몇 차례 좀 연기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4월 11일로 판결이 잡혀져 있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쓸라 그랬더니 소리가 아까 안 나네. 저는 이번에 이 낙태죄 위헌 판결을 기다리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태아는 뱃속에 수정되는 순간 자기의 또 다른 생명을 가진 나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물론 엄마의 태츠를 통해 음식물을 주고받는 그런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아 자체가 나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자기 결정권 때문에 내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인다는 건 정말 살인죄로 처벌해야 될 만큼 가장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여성단체와 또 국가인권회까지 합세하고 여성가족부까지 합세하여 이 낙태죄를 없애야 한다는 이번 어이없는 이런 모든 상황들에 정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낙태죄는 단순한 생명 경시하는 이것으로 하나 끝나지 않습니다. 낙태죄가 허용이 된다면 앞으로 이 나라의 성이 문란해질 것이고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계속적으로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혼외 출산율 영국에서 보았던 것처럼 혼외 출산율은 성의 문란으로 인해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낙태는 1000%나 영국도 1000%나 증가했습니다. 대리모가 합법화되고 또 인간을 실험하는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인가 배아 실험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낙태죄,
생명을 죽이는 그 무서운 죄 하나를 우리가 허용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모든 성적 윤리와 도덕적 타락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한마음으로 이 낙태죄가 유지하기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른가치 시민연합 김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네, 김수진입니다. 네. 이건데? 이거 저쪽 거. 저쪽 있어. 나 진짜 안 돼. 우리 이영정 대표님. 관심이 많은 걸로 해야. 좋아. 저는 이 낙태 반대 운동에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동안 그 낙태는 지금 정말 잘못된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오래전부터 낙태는 죄라고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게 꼭 근데 지금 이게 낙태가 죄이기 때문에 죄다,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참 둘로 나눠놓고 이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 국가의 지금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낙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여성이라면 낙태를 하고 나면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것은 굉장히 조심히 해야 하는 문제라고 법으로도 낙태는 권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이 페미니즘 단체들이 여성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마치 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안 된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는 죄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서 헌재에다가 다시 위헌 심판 청구를 하게 돼서 지금 11일 날 결판을 놔둔 아주 좀 첨예한 시점인데요. 사실은 이 낙태 지금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낙태를 하는 나라라는 이런 오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낙태를 아주 거침없이 가해하는데 이것이 죄가 아니다 라고 헌법에서 인정을 해버리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내놓고 낙태를 하겠습니까? 낙태를 하면 얼마나 여자들의 몸에 치명적인지 젊은이들 아셔야 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을 며느리를 얻어도 임신이 안 돼서 불임, 난임 때문에 집집마다 고통이 말이 아닌데 그 원인이 뭡니까? 처녀 시절에 거침없이 성생활을 하고 임신을 하고 또 마음껏 낙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낙태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수술할 때 병원에 가면 떳떳하지 못하고 또 의사의 그 치료 비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당연하게 죄의식을 느끼고 비용을 부담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낙태가 이게 된다고 거절로 병원에서 해줄 것도 아니고 지금 그것으로 먹고 살아온 산부인과 의사들조차도 이 유산이라는 이 수술이 너무나 여성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에 대한 양심적인 그런 목소리 때문에 자기들이 이 낙태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뭐 장애를 가진 아기라든지
그야말로 성폭행을 당해서 어쩔 수 없는 임신을 한 아이들은 다 12주 이전의 아이들은 유산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도 법적으로 다 보호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런 법이 통과되면 만삭을 앞두고 곧 출산을 할 아이조차도 정말 배를 째고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자식들 결혼시키지 않고 아들 며느리가 손주 낳는 거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낙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이것을 통과시킨 선진국에서 잘못됐다고 지금 다 후회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선진국에서 이게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했다고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헌재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선진국은 잘난 나라가 아닙니다. 먼저 이런 걸 시행했다가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낙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죄라고 말하면 또 너무 낙태하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낙태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임신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성행위를 하더라도 임신을 하지 않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그런 교육이 강조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지금 낙태가 죄냐 아니냐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다루면서 온 국민들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골치 아파서 관심을 갖고 싶지 않다라고 하게 만듭니까? 낙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함부로 임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한 우리들도 옛날에 다 낙태 경험이 있는데 평생 살면서 그게 가슴에 남고 죄의식으로 남습니다. 가능하면 원치 않는 임신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임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권하는 사회가 돼야 되고 그런 원치 않는 임신은 우리가 낙태를 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은 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국민들이 나누고 이런 것이 헌재에 그 소송이 제기됐을 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낙태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낙태율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걸 국민에게 홍보하고 알리면서 이런 게 법으로 보호되기보다는 함부로 임신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이런 성교육을 강화시키고 남성들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만들고 또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성들이 되도록 해야지 저렇게 페미니즘 여성들이 판치는 사회가 되도록 걔네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우리나라 이런 좌파 언론이 판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기 있는 저 무지개를 들고 나오는 아이들 정말 후회할 날이 멀지 않습니다. 저런 아이들 맘대로 성생활 하다가 이 다음에 결혼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제대로 가질 수 있을까요? 진짜 산부인과 의사의 얘기를 들으니까 유산을 하는 아이들이 그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치고 그 엄마의 몸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산 아이를 유산한다는 것이 정말 죄악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유산은 참고로 할 수 없는 데인데 헌법재판관님들 여러분들이 제대로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상식을 가지고 재판을 하셔야 됩니다. 여성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셔야지 여성이 멋대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은 역사에 죄를 지으시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질문할 게 있었는데 질문할 게 있었는데 깜빡했어. 여기 우리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낙태 찬성. 낙태 찬성은 자기 부모를 마음대로 돌리겠다는 그런 얘기고 또 자기 부모가 자기를 임신해서
사주지 않았다면은 태어났겠습니까? 김수진 대표님, 김수진 사진 한 번. 예, 부모한테 낳아준 부모한테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될 그런 20대 나이에 길바닥 나와서 이런 식으로 낙태 나는 힘이 없어. 본인이 원하지 않은 식으로 찍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저게 돼요. 낙태 찬성을 하는 또 사람들도 있고 진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지금도 끊임없이 서명지 보내겠다고 수학회담에서 끊임없이 매일 전화가 됩니다. 서명지를 된다고 일단 저는 종결을 했거든요. 4월 10일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4월 11일에 판결 나면 판결문들이 써지는데 서명지를 계속 받는 게 의미가 없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민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영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모두 끝났고요. 오늘 행사 모두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왜 그래, 왜? 지금 낙태 찬성을 외치는 사람들과 아저씨, 경찰 아저씨, 누가 폭행을 했다고 폭행죄요 그것도. 아니 길바닥 나와가지고 이게 저기 자기 얼굴 드러내놓고 이게 저 시위하는데 그거 좀 찍으면 어때 그거? 우리는 기자니까 찍을 자유도 줘. 그 경찰이 잘못하는 거예요. 애기를 안 낳아봤으니 아니 그 길바닥 나도 저런 무슨 초상권 있어 경찰. 야 가라 가. 네 이복수님, 네. 야 가라. 반갑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받는지 아셔? 그냥 그 가만히 갈라. 나도 놀랐다. 아예 놀랐다. 애들 낳고 말이다. 말리지 마요. 왜 자꾸 말리고 그래? 지금 희한한 사람이야. 지금은 이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왜? 흥분 나는데 자꾸 말리고 있어. 아야, 죽였지. 경찰 아저씨. 경찰 말리지 마. 한마디만 합시다. 두 사람이 하면은 이거 없어진다고? 이거 없어진다고? 해서 보내야지 말리면 되라고 그래. 가시면 되잖아요. 왜 가? 가시면 되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너한테 열받는데 갔겠냐? 불법주의라고 잡아가지고 뭐 처벌한다든가 뭐 그랬어요? 둘이 하잖아요, 둘이. 둘이 하면 그건 못하게 해야지. 지금 안 났잖아. 다음가 경찰이 그 시민 대하는 태도 좀 보십시오. 경찰관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시민한테 진짜 그냥 화내는 경찰. 최춘영 여사님, 예, 반갑습니다. 신대견님, 예, 감사합니다. 가시영권 여사님, 감사합니다. 이복수님, 예, 감사합니다. 가시영권 여사님, 감사합니다. 정세영님, 감사합니다. 신대견님, 감사합니다. 경제님, 예, 감사합니다. 가자. 경찰도 다 좋은 경찰 아닙니다. 일일이 전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방송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너 집에 안 가면 찍어버린다. 카메라 감아버린다네. 비켜라. 아, 담아. 담아 괜찮아요. 담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나가다가 그냥 경찰 신고를 하면 아, 둘이 한다니까 또 이제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정신없는 년 같으니라. 그래서 못 찍게 해가지고 미친년이지 뭐야 저게. 인물을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저런 걸 야단을 하십니까? 내 자식 새끼인데. 너 니네 엄마가 나가라 그래서 나왔어? 정신없는 기집애야. 야단을 치지 않은 부모니까 저 따위 년이 나오는 거지. 너는 야단을 치면 받아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미친년들아. 아이고 그만 좀 하셔. 이경자 대표님이 그 낙태 찬성하는 애들한테 상당히 그 열을 받으셨습니다. 그따위 갖고 다니냐 이 미친년들아. 방송하는 거는 못 하게 하고 그다음에 찍지는 말라고 하고 열을 받게 하는. 길바닥 나와서 자기 얼굴 드러내놓고 집회를 하면서 그 1인 시위가 아닙니다. 분명히 집회 허가를 내야 됨에도 집회 허가가 안 낸 것 같고요. 이쪽에 또 집회 허가도 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이라서 기자회견은 할 수 있으나 집회 허가는 안 납니다. 근데 기자회견이 아닌 그 피켓 시위를 2명이 나와서 지금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예, 불법을 촬영하는 거는 정당한 거고요. 또 저 불법 낙태는 제약이고 살인입니다. 예. 엄마 뱃속에 있는 자기가 낙태로 인해서 사라졌다면 밖에 나와서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뻔히 다 알 것 같은데도 저런 식으로 길바닥 나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참 한심합니다. 예,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예. 나라가 완전히 미쳐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 중계방송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